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한강 인접 지역의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1,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14억 원 초반에 거래됐던 이곳의 전용 144제곱미터는 두 달여 만에 1억 원 넘게 뛰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근 노량진 뉴타운 개발 호재 등으로 현재 매매 가격은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지금 7억 5천, 17억 7천. 1억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2억씩 올리셔가지고 본인도 이사갈 집을 찾아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했습니다.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은 소폭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0.33% 오른 성동구였고 나란히 0.27% 상승한 서초구와 송파구, 0.26% 오른 용산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가 여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문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대단지 역세권과 같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0.08% 오르며 2주째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다만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은 규제 지역과 토어 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입성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 가능 매물 부족과 공급 부족 우려로 일부 선호 입지에서의 집값 상승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담스 TV 곽준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포용 금융 정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새 금융 상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는 최대 6%포인트 낮추고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금융계급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장기 연체자는 93만 명을 넘어섰고 다중채무자 수도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출연료율을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시중은행이 포용금융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출연료율을 인하하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할 경우 출연료율을 높이는 당근과 채찍 방식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금융사가 연체대출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채권 추심 문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 채권 추심 대부업자는 총 834곳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던 채권 매입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하면 소비자 보호 책임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드셔보셨나요? 한입 크기 디저트 가격이 웬만한 밥값보다 비싼데도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웨이팅 1시간은 기본에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쫀쿠 열풍을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평일 오후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 오픈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요. 모두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우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게 특징인데 유명 아이돌이 언급한 이후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 릴스나 쇼츠나 SNS에서 너무 많이 계속 떠가지고 아그작하고 맛있고 달달하고 고소한 맛있어요. 배달앱 인기 검색어 1위를 달리다 보니 심지어는 곱창집과 떡볶이 집에서도 이 두쫑쿠를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1,300원짜리 두바이 와플은 출시 직후 주문 폭주로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입 원재료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수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두쫑쿠가 유행하기 전보다 지금 2배에서 3배 가까이는 원재료 값이 상승했어요. 한입 크기의 디저트 가격이 12,000원까지 치솟자 집값보다 문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디저트 유행이 빠르게 번졌다가 한순간 식는 흐름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도 보면 마카롱, 그다음에 탕후루, 허니버터칩 등등 비롯해가지고 또 다른 강력한 디저트가 나타나면 이 두쫑쿠의 그 트렌드는 식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두쫀쿠 열풍이 SNS를 타고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하나의 디저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도헌입니다.